우리 주영이는 그래요. 자, 우리 2학기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트는 여러분이 배웠던 지금까지의 교과 과정, 물론 그 전까지 했던 함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긴 하지만 그냥 전혀 다른 내용을 새롭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하자면, 수트는 결국 뭐를 향해 가는 거냐면 우리 미분 적분, 미분과 적분 요거를 향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적분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극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좀 수학으로 한자어로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해석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디를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느낌만 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알면 되는데, 자, 극한은 뭐냐면 이런 거야. 쌤이 손을 뻗어서 칠판에 이렇게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손바닥이 칠판이 되는 거야? 칠판이 되진 않죠. 칠판이랑 거의 붙어 있어. 차이가 없을 만큼 붙어 있지만 선생님 손바닥이 칠판이 될 수는 없잖아. 바로 이런 개념이 극한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선생님 손바닥이 칠판을 향해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칠판과 거의 같아. 그렇지만 칠판은 아니야. 이런 개념이 극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가간다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있는 거야. 다 있지만 그 자체는 되지 않는 거. 이거를 극한의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먼저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무한대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한대. 자, 무한대라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 보통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진행형이란 얘기야. 여러분들 기본적인 과학상식이 있을 테니까 우주의 크기를 보통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나,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주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물론 요즘 다시 수축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여튼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 커지는 상태야. 그 얘긴즉슨 요 놈은 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란 얘기는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한다고 해서 이 무한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로 상수의 계산처럼 연산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 선생님 미리 써버렸네. 그래서 이 무한대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 역시 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약간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무한소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무한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됐고요. 무한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로 무한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소 이렇게 표현하게 돼.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와 무한소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함수를 보는데 이런 함수를 볼게요.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놈의 y는 fx라는 이런 함수라고 볼게요. 이런 fx에서 만약에 x가 한없이 커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한없이 커진다.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x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커져가면 그때 y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x가 계속 커지면 y는 어디로? 위로 한없이 올라가지. y 역시 한없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익히는 게 바로 우리는 극한의 개념이다라는 거야. 물론 이 극한은요, 무한대나 무한소로만 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극한의 개념이 되면 두 번째로 바로 뭐를 배우게 되냐면 미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미분. 미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 말하는 미는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야. 졸립다, 그지? 굉장히 작게
쪼갠다라는 의미야. 굉장히 작게 쪼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에서 아주 특정한 한 부분을 굉장히 작게 쪼갤 거라고. 굉장히 작게 쪼갠다는 개념이야.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고요. 이 미분의 개념에서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미분계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뭐야? 적분입니다. 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부터 부정적분이라는 것과 정적분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요. 부정적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그냥 함수의 개념이야. 그리고 이 정적분은 상수의 개념을 갖습니다. 수의 개념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정적분은 무슨 넓이, 부피, 속도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부정적분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예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느냐, 어떤 함수를 적분하느냐.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로 돌아가고요. 적분한 걸 미분하면 또 원래 함수로 돌아갑니다. 서로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학기 때 배울 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고요. 여러분 중간고사는 보통 미분이 다른 말로 도함수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 도함수 활용 앞에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많이 나오고요. 도함수 활용부터 부정적분, 정적분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요거를 한 번은 다 고쟁이로 끝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시험 대비하기도 좋고 알겠지만 2학기 때 빡시고 그리고 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요 여름방학은 특강을 별도로 하고 진도 특강을 하는 이유가 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와 주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시간으로 여러분 책을 펼쳐보면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맨 처음 등장을 할 겁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내용이 처음이겠지.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는 이름의 원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고쟁이를 사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사람 이름에 김초록 씨가 있는데요. 김주영도 있는데요, 뭐.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 파트를 펼쳐보세요. 함수의 극한 파트를 펼쳐봅니다. 함수의 극한 파트를 펼쳐보면 자, 어떤 얘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함수의 수렴과 발산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한을 어디로 다가간다라고 표현하자면 실제로는 이렇게 닿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라고 얘기했지. 어떤 좌표 평면 위에 함수의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하자 보면 이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x가 어떤 특정한 상수 a가 있을 때 이 a를 향해서 x가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x를 향해 다가가는데 잘 생각해야 될 게 다가간다는 건 방향성이 있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다가가서 거의 닿았지만 얘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 왼쪽에서 A를 향해 X가 A를 향해 다가가긴 하지만 거의 닿았지만 A는 아니야. 근데 왼쪽에서 다가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민규야? 왼쪽에서 간다는 얘기는 A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작다.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하면 A-0.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개념이야. 사실 닿긴 닿았어. 근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작긴 작어. 얼마만큼 작어? 0만큼 작어. 그러니까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왼쪽에서 다가갈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극한. 반대로 A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는요,
A보다 조금이라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놈을 우리는 우극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만 어차피 0이 값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0은 대부분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하면 뭐야? 왼쪽에서 다가가는구나. A 플러스 하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다가가는구나 라는 뜻이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요 x가 a일 때 함수값 fa라는 놈이 존재하죠. 이걸 여러분 책이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놈을 라지 L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x가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함수 fx는 어디로 다가갑니까?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lim으로 표현하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리미트라고 있습니다. 리미트가 무슨 뜻이니 주영아? 한계. 그런 뜻입니다. 다가간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좌극한 fx 이렇게 읽어져요. 길지? 예. 그리고 요 놈은 자 뭘 물어본다고?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라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은 어디를 향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야? 라지 L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가가는 건 그 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리미트를 표현함으로써 이 자체는 다가가는 수가 누구니? 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제 뭐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상수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L값, fx가 L이 되지는 않지만 리미트 자체가 뭘 물어보는 거라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상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좌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리미트, 이제 선생님이 리미트 대충 쓸 거야. 한번 썼으니까 0으로 갈 때 우극한 fx는 누구니라고 물어보지만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도 여전히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라지 L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이때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우극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0이 아니라 선생님 이거 잘못 썼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0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알아들었지 다? A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X가 A를 향해.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우극한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X가 A를 향할 때 좌극한 fx과 X가 0으로 갈 때, 자꾸 왜 이러니? 우극한 fx로 갈 때가 서로 같은 값이면, L이라는 같은 값이면, 이때 이 L이라는 놈을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극한 값이 뭐 한다고 얘기해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극한 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떤 경우에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렴한다 라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라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다? 같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나?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약에 y는 우리 가우스 x라는 이런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우스 x라는, 민규 졸려? 이거 졸려 죽겠네. 1, 2, 3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요 놈을 가지고 리미트 x가 우리 1로 갈 때의 좌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게. 미래에 이렇게 좌극한 구하라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1에서 오른쪽은 아예 그냥 가려버려. 헷갈리지 않게 가려버려.
그리고 왼쪽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y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0을 향해 나가고 있죠? 이 값은 0이 될 겁니다. 0. 요렇게 가는 거니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x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는 오른쪽이니까 왼쪽을 가리고 보라고, 헷갈리니까. 그럼 요 놈은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1에서 수렴한다, 1에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좌극한과 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극한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가가니까 여기도 다가가는 거고 여기도 이런 이게 아니고 여기에 거의 다 있다고. 다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극한에 대한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그럼 수렴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목이 뭐야? 수렴과 발산이잖아. 그럼 발산이라는 건 뭐냐? 먼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하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때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발산하는 건 어떤 경우냐? 발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봤을 때 y가 어디를 향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거나 혹은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함수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 경우지만 진동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함수 fx가요, x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때는요, 기준을 n이 자연수일 때만 좀 따져주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야. 실제 함수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꼴이긴 하지만. 그럼 요 놈은 n이 홀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면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이때 n이 만약에 한없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요 놈은 마이너스 1과 2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 뭐 한다고 얘기해요?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많이 했었던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런 함수 살펴볼게요. 분수함수의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쌍곡선의 형태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한번 봅시다. 요 놈을 fx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좌극한을 한번 볼게요. 0으로 갈 때의 좌극한이면 0에서 어느 쪽? 왼쪽. 그럼 오른쪽 가리고 요거잖아. 0에서의 좌극한으로 가면 요 놈은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계속 가니까 요 놈은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겠지? 아래로 계속 내려가니까.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이 있어요. 요때 x분의 1은 이제 우극한이니까 어느 쪽만 보는 거야? 오른쪽. 요 놈이 0을 향해 다가가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지?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또 하나는 어디를 향해 가긴 가는데 둘 다 어디 방향이 달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이라는 의미가 마치 국어적 표현으로는 뭔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 같잖아. 근데 계속 커져가는 것만 발산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 한다고 얘기해?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오케이? 그런 경우 우리는 수렴 또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그 뒤에 이제 짜잘한 얘기는 이미 다 한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압축해서 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간단한 문제들을 먼저 좀 보면서 필요한 얘기는 그 위할 테니까 자, 첫 번째 유형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왜 안 켜져? 나 켰는데. 아저씨, 너 켰어? 안 켰니? 다른 분을 하신 그랬나봐요? 오프를 눌렀나봐요? 온 안 누르고. 앞에를 꺼야 보이려나? 반전이어서 PPT에서 이거 보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슬슬 할게요. 선생님 안 보여요. 뭐 이제 켜졌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점점 밝아질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점점 잘 보이고 있죠? 잘 안 보이는 사람? 저요. 어디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다 보이죠, 이거? 보이지? 보이지? 자, 극한수 구하래요. 좀 그지가 작긴 하다. 자, 여기 책이 있는 문제니까 보세요. 자,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구하라 해서 첫 번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이랍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럼 우리는 뭐 확인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뭐? x가 1로 갈 때 좌극한 거예요.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을 조사해서 두 개가 어때야? 같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놈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1로 갈 때니까 언제야? x가 1로 갈 때 여기네, 여기. 여기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래? 좌극한은 어떻게 1에서 왼쪽을 보라고 그랬어? 2를 향해 닿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그럼 x가 2를 향해 왼쪽에서 다가갈 때 y는 어디에 닿아 있어 지금? 0이죠, 0. x축에 닿아 있으니까 0이잖아. 우극한 봅니다. 우극한은 1에서 오른쪽만 보라고 그랬어요. 1 다가가면 역시 y값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요? 0.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이때 우리는 비로소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값은 누구의 값 얘기하는 거야?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값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함수에서 나오는 무슨 값 이런 건 전부 누구의 값? y의 값이야. 나중에 우리 요 미분에서 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역시 y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다 y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얼마 되는 거야? 0. 자,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거 조심하세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자. 좌극한, 우극한 역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2. y값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우극한 값은 얼마예요? 역시 2.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때 이때 극한값도 역시 얼마야? 2.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주어진 함수에서 f-2는 얼마니? f-2는 얼마예요? 없어요. f-2는 요 놈은 극한이 아니라 뭐야? 함수니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딱 점에서 물어보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비어있잖아, 그지? 우리 함수에서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경우는 뭐야? 포함하지 않는다. x 자체에 누가 들어갈 수 없어?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없지. 요 놈은 함수값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해요. 극한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붙어있지만 얘는 아닌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지만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여기서 비어있는 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극한에서는. 하지만 함수값으로 물어볼 때는 신경 써야 돼요. 나중에 요게 우리의 함수의 연속이라는 부분에 연결이 될 거야.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 다시 말하면 요 놈은 마이너스에서 끊겨 있어. 끊겨 있지만 극한값은 얼마야?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한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역시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는 뭘 보고 다항함수라고 그러죠? 1차, 2차, 3차 함수, 이런 함수를 얘기합니다. 다항함수는요, 극한값이 바로 그냥 뭐하고 똑같아요? 함수값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다항함수는요, 극한값이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값처럼 그냥 요 놈의 xl에 뭘 대입한? 0 대입한 함수값과 똑같다? 그냥 생각해 버리면 돼요. 얼마? 2. 굳이 함수의 그래프로 요 놈을 나타내 보면요,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1차 함수죠? y절편이 얼마인 2인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전부 얼마가 돼요? 0일 때 좌극한 우극한 모두 2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요거 2번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도요, 2차 함수잖아? 그럼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굳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0,5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잖아. 그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5네요. 따라서 요 놈 x가 1로 갈 때면 여기입니다. 여기 1로 갈 때의 좌극한 우극한이 결국은 1일 때의 함수값하고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역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라는 요때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죠? 그리고 함수값을 향해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4라는 함수값이 곧 극한값이 되더라. 이게 뭐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쉽죠? 요 정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해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유형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유형이에요. 다음 중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 x는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 자, A 1번 봅니다. x가 a가 여기에요. 좌극한은 여기. 요게 좌극한 값이고요. 우극한은 여기. 요게 우극한 값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 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A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A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 좌극한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죠?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우극한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무한대를 향해 다가가는 거니까 둘 다 무한대 같아. 그럼 요 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상수가 아니라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어떤 상수에 가까워질 때, 이거를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이 경우는 모두 무한대로 가긴 가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발산합니다. 발산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요거 A일 때 요 놈은 어디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 우극한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역시 요 놈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A일 때 좌극한은 여기, 우극한은 여기. 좌극한, 우극한 구분할 수 있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또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A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지만 극한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좌극한, 우극한이 이때는 어때요? 같아지네요. 따라서 이 경우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일 거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얘기하자면 이거 불연속이라고 얘기하지만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상수에 다가가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자, 요 문제 유형에서 하나만 더 들여다봅시다. 요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요거 좀 잘 찾아보셔요. 함수값과 극한값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x가 4로 갈 때 뭐 뜻하는 거야? 좌극한 뜻하는 거죠. 좌극한. 극한값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란 얘기야? 좌극한만 보란 얘기야. 요 놈은 이 플러스라고 돼 있어. 뭐만 보란 얘기야? 우극한만 보란 얘기지. 자, 그럼 한 번 살펴볼까? x가 4로 갈 때 4면 여기네요. 여기에서 자극하니까 4에서 어느 쪽을 보라고? 왼쪽. 왼쪽. 그럼 어디야? 요렇게 다가가는 걸 뜻하네요. 맞니? 그럼 자극한 얼마야? 자극한 얼마? 마이너스 5죠. 거기에다가 자, 마이너스 2로 갈 때입니다.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번엔 뭐 보랬어? 우극한. 그럼 왼쪽 가리고 오른쪽만 보래. 그럼 어디야? 요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그럼 요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 마이너스 7. 이제 하니까 이제 막 또 죽여 이 새끼야라는 듯한 투로 마이너스 7 맞습니다. 네.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잖아. 자, 비슷한 문제들 등장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셔요. 자, 그다음 유형사 왜 이렇게 문제가 아래로 나왔어? 오늘 슬슬 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슬슬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x가 5로 갈 때 극한값은 5래요. 5는 극한값 자체입니다.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는 어디로 향해 다가가냐라는 목표 숫자, 상수를 얘기하는 거야. 요 놈도 이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놈들끼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fx 더하기 2gx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요 놈 우리 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이거 앞쪽에 아니면 아마 개념이 있을 거야. 앞쪽에 하면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극한값의 성질. 오늘은 요거까지 좀 들여다 봅시다. 이거 너무 글씨가 코딱지만하게 나와서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책 보세요. 너무 작지? 자, 그래서 선생님의 칠판 보세요. 극한값의 성질입니다. 자, 어떤 함수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뭐 알파예요?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예요. 즉 다시 말하면 fx와 gx가 모두 뭐 할 때? 수렴할 때. 모두 극한값이 존재할 때. 첫 번째. 어떤 x로 갈 때 fx와 gx라는 함수의 더하기 혹은 빼기를 함수끼리의 합의 극한값은 순서를 잘 봐야 돼. 함수끼리의 합 또는 차의 극한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극한값끼리의 합 또는 차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다시 말해서 극한값끼리니까 알파, 베타의 합 또는 차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선생님이 하는, 이건 두 번째 얘기구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어떤 fx의 함수의 상수 c, 자, 여기서 c는 상수예요. 를 곱한 함수의 극한값은 뭐하고 똑같다? 극한값 자체의 상수 c를 곱한 것과 같다. 즉 극한값 알파의 상수를 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함수의 상수를 곱한 거의 극한값은 극한값에 그냥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경우는 둘 다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 세 번째, 네 번째 뭐일지 뻔하죠?
뭐 나와요? 그 다음 곱의 경우 나옵니다. 함수 fx와 gx가 모두 수렴할 때예요. 두 놈을 곱하면 요 놈은 이제 바로 갈게요. 극한값끼리의 곱과 같다. 극한곱끼리의 곱과 같다. 네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의 몫의 형태, 나눗셈의 형태는요. 그놈의 극한값은 극한값끼리의 몫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하게 이때 분모는 뭐는 아니어야 돼? 0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는 이 극한 자체를 뭐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수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다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 얘기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시그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그마는 요거는 성립 안 했었어요. 시그마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극한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맞아 할까? 아니요. 이거 나중에 필요한 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시 유형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15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바로 계산할게요. 자, 요거는 결국 5로 갈 때 f의 극한값은 5고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면 결국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각각이 모두 수렴하니까 극한값끼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fx가 5니까 요 놈은 5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끼리의 연산을 뭘로 바꾸면 돼? 극한값끼리 연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한 문제 더 볼까? 여기에 대해서. 자, 16번. 이거는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앞으로 이 극한의 문제, 또 미분, 적분해서 이 정오 판단 문제들, 옳고 그른 거 찾는 문제가 좀 뭐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함수 fx와 gx가 모두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극한이 존재하면 더한 것도 극한값 존재한다. 맞니? 맞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fx와 리미트 fx분의 gx가 모두 존재하면 gx도 존재한다.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요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gx가 준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어? fx분의 gx가 주어져 있죠. 요 놈이 뭐래요?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베타라고. 그러면 이때 gx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요? 그치? 그런데 요 놈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도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fx가 gx가 모두 존재하면 gx분의 fx가 존재한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이유는 분모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 분모의 극한값 gx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있다면 성립하는 거죠. 하지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기억과 지은만 정답이에요. 하나만 좀 더 볼까? 자, 17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요것도 한 번만 좀 잘 봐두셔요. 한 번만 잘 봐두셔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fx, 그냥 fx가 아니고 x분의 fx가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요. 그때 요 놈을 찾으래. 요 놈을 찾으래. 그럼 요 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함수 자체를
x분의 fx 자체를 우리는 누구라고나 gx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럼 보자. x분의 fx를 gx라는 함수로 놨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3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확실히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는 누구야? gx죠. 이 상태에서는 fx가 어떤 놈인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르는 fx를 우리는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로 바꿔주는 게 좋아? gx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fx를 어떻게 바꾸자? x 곱하기 gx 이렇게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찾으란 얘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요 x 마이너스 x 곱하기 gx, 분자는요 2x 플러스 x 곱하기 g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면요 자, 분모 한번 살펴볼게요. x 빼기 x gx니까 x로 묶고 1 마이너스 g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분자도 x로 묶고 2 플러스 gx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x를 서로 약분해 버릴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추가적인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x로 약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니? x로 나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민규야, 우리가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x가 0이 된다는데요? 0으로 간다는데요? 그럼 이거 x로 못 나누잖아요?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리다고 그랬어? x가 0으로 가지면 실제로 0이다 아니다? 0 아니다. 0에 다 있긴 하지만 0은 아니다야.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묶지 않으면 봐봐. x가 0으로 갈 때 그럼 그냥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0. 얼마 되니? 0. 얼마 돼요? 0. 얼마 돼요? 0. 그럼 뭐 0분의 0 이런 꼴, 물론 나중에 우리 배우긴 하겠지만 0분의 0 꼴은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럼 우린 극한값이 구해지지 않는 거야. 0분의 0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분하는 게 더더욱 필요한 거야.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식의 형태만 볼게요. x로 약분합니다. 물론 아직 리미트는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gx 분의 2 플러스 gx. 그런데 아까 우리 gx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3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지? 3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극한은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연산이 가능하더라. 자, 요 놈은 상수니까 그대로 1 빼기 요 놈은 극한값으로 3, 2 더하기 극한값으로 3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 따라서 얼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극한값이 연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라고 그랬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놈은 fx의 극한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자체를 우리는 gx라고 바꿀 수 있다면 gx의 극한값은 알지만 fx의 극한값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란 말이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수렴하는지 발사단지조차도 모르고 극한값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gx로 바꿔서 연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1교시에 남은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밑에 한두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면서 몇 가지 안 되지만 한번 한 것 좀 복습을 해보자.